어제는 제가 부산 불교 방송에 프로 이름이 좋은 인연 선초래 되더라고요. 선초라는 비구니 스님이 어, 이끄는 좋은 인연이란 프로그램인데요. 음, 거기에 출연해서 이제 이 책과 관련한 대담을 나눴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 그 부산 불교방송 출연할 때 보면 주로 무명을 밝히고 코너여서 시간이 조금 더 길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방송 개편 관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좋은 인연 선초라는 이름으로 프로가 진행됐는데 시간이 30분이에요. 옛날에 그 인터뷰했던 시간보다 좀 작아요. 원래 어제 요 책에 대한 소개하고 또 한면으로는 그 3월, 4월 두 달 동안 뭐 마가스님, 천도스님 함께 진행할 그 강연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를 좀 할 계획이었는데 뭐 어떻게 뭐 시간이 좀 짧아지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좀 양보하면서 진행해야 대화를 해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이 책을 소개하는 대담밖에 못해서 그 3, 4월 진행할 강연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못했어요. 음, 조금 좀 부족함이 있었지만 아마 오늘 방송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산 불교 방송 오후 5시 여러분 보시면 들을 수 있고요. 방송 나가고 나서 이제 또 유튜브로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유튜브 제가 링크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 불교 인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그 들어가는 글의 다섯 번째 주제인 고의 당사자, 존재, 유, 바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뭐 표지문이라 할까요? 요 그림 몸과 마음에 의한 나의 형성. 그래서 전생부터 이어오는 나의 역사를 담은 식과 남의 역사를 담은 몸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성한다. 요것이 윤회의 본질이다. 라는 거 그림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유신과 오치원과 활성존재라는 세 가지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세 가지 대답의 근본에 업을 잇는 자라는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 나는 누구일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의 행위, 나의 업을 이으면서 변화하는, 악업을 지으면 악업을 이어서 지옥으로 갈 것이고, 선업을 지으면 선업을 이어서 하늘로 갈 것이고, 이렇게 업을 잇는 자라는 개념을 자세히 소개했고요. 그럴 때에 아니 업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 업을 이어서 나의 삶을 설명하자라고 할 때 왜 업이 그대로 나의 삶을 잇지 않고 연기된 식 이래가지고 업 지은 자인 식이 업을 이어가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의 머금이라는 개념,
예,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 시계 머금의 개념을 시기 머무는 현상에 의해서 업을 지으면 업 자체가 연결돼 가는 게 아니고 업 지은 자인 시기 업을 이어서 내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업을 이어가는 거, 이런 부분 어제 설명드렸고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고의 당사자 존재는 무엇인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지만 이카야 43 교리문답의 큰 겸의 한 가지 주제는 존재, 유, 바와입니다. 네, 바와라고 하는 파할리 단어를 중국에서는 있을 유자로 번역을 했고 우리는 존재라고 읽고 있습니다. 까띠 빠나 우소 바와띠 도반이요 몇 가지 유 존재가 있습니까? 따요메 아우소 바와 까마바오 루파바오 아루파바오 띠 도반이요 이런 세 가지 유가 있습니다. 욕유 욕계의 존재, 색유 색계의 존재, 무색유 무색계의 존재. 까땅빠나 우소 아야띵 뿌나 바와비 니빠띠 호띠띠 도반이요 어떻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남이 있습니까? 아위짜 니와라 나낭 코 아우소 사따낭 따나상 요자나낭 따뜨라 따뜨라비 난다나 이왕 아야띵 뿌나 바와비 니빠띠 호띠띠 도반이요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이 여기저기서 기뻐할 때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있습니다. 까땅빠나 우서 아야띵 뿌나 바와비 니빠띠 나호띠띠 도반이요 어떻게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없습니까? 아위자 위라가 코 아우소 위쭈파다 따나니로다 이왕 아야띵 뿌나 바와비 니빠띠 나호띠띠 도반이요 무명이 바래고 명이 생겨나 애가 소멸할 때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 유, 바와는 무엇입니까? 이 설명에 의하면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상태는 중생이고 중생이 여기저기서 기뻐하면 미래에 다시 태어나는데 그 태어남의 상태가 존재이고 욕계, 색계, 무색계와 연결된 세 가지 상태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또한 무명과 애가 해소되어 중생으로의 조건이 배제되면 미래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는데 말하자면 존재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생은 무명과 애와 연결되는 개념이고 존재는 중생의 기뻐함에 의한 태어남과 연결되는 개념인데 이 두 가지 개념이 무명과 애를 매개로 연결된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과 애 그리고 태어남이라는 개념 위에서 존재는 설명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그 무명과 애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또는 무명과 애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무명과 애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존재라는 주제에서는 뭘 말하나요? 어떻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남이 있습니까? 라고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법에 연결해서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남 어떻게 그러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이 여기저기서 기뻐할 때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저기서 기뻐한다라는 요 말이 뭐죠? 가래가 우리 전법윤경에서 보지만 가래가 정의될 때 뭔가요? 다시 존재화되고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고 세 번째가 따뜨라 따뜨라 비난디니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이 바로 그 가래의 작용으로 여기저기서 기뻐할 때 이때의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있다. 여기저기서 기뻐한다라는 이 말이 뭐예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런 친밀된 삶의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이 가래가 생겨난 상태에서 그 가래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 여기저기서 기뻐할 때 그때 다음의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명과 애 두 가지뿐만 아니라 태어남이라는 개념 위에서 존재가 설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서술했습니다. 이때 12번 상류따 19 우현경은 특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무명과 애가 해소되지 않은 채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면에 무명과 애를 해소한 뒤에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무명과 애의 유무가 몸으로 가고 말고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명과 애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을 붙잡는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무명과 애. 왜 몸으로 가게 하고 옮겨가서 윤회하게 하느냐? 무명과 애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을 붙잡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은 이 몸에서 다음 몸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죽고 태어남이고 이렇게 태어나면 존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무명, 애, 그리고 태어남. 이래서 이 세 가지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나면 존재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렇게 몸으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가니까야 11번 대전기경과 12번 상류따 65번 도시경은 이 식은 되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 안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난다. 즉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색의 범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문장의 주어는 식입니다. 네, 이건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이러기 때문에 명색의 범주 안에서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난다라는 요 문장의 주어는 식이다. 왜?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이 식이 뒤돌아간다. 이게 매 순간순간 삶의 조건관계,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지만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몸이 무너졌는데 새로운 몸으로 몸이 무너져 죽었으면 몸으로 안 가면 되는데 새로운 몸으로 또 되돌아가가지고 삶을 이어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되돌아가서 순환구조로 되돌아가서 다음 시점의 삶의 주체가 되는 거지만 몸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는 이 몸이 무너졌는데 몸으로 안 가버리면 편한데 그러지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몸으로 몸이라는 짝으로 되돌아가가지고 다시 존재를 구성하는 요렇게 그러니까 몸으로 되돌아가는 그가 누구냐 하니까 식이다.
몸으로 되돌아간다. 태어남이라고 하는 이 문장의 주어는 되돌아간다고 나타나는 식이다. 요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문장의 주어는 식이다. 그렇다면 몸으로 가는 것은 식, 윈야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식이라고 불리는 마음이 몸과 함께 내가 되어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무명과 애의 구속 때문에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마니카야 106번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경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식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로 갈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라고 해서 요게 원어가 까야서 비다 마랑 마라나 타나 웨땅 윗자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타나 웨땅 윗자띠 이런 경우가 있다. 양땅 상와따니깡 윈야낭 압사 아넨 주파강 그래서 상와따니깡 윈야낭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넨 주파강 흔들리지 않는 경지로 갈 것이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가는 식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식 상와따니깡 윈야낭이라고 직접 말해주는데 흔들리지 않는 경지 제4선에서 식무변조에서 비상비비상조까지 반복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 식을 말할 때 윈야나인데 상와따니깡 윈야낭 이렇게 부처님이 이 식이 어떤 식이냐 상와따니깡 윈야낭이다 라고 하는데 요 말의 의미가 다시 태어나는 식이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부처님이 윤회를 말했을까 말하지 않았을까 많이 얘기를 해도 그게 참 다 웃기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식에 대해서 이 식이 어떤 식이냐 다시 태어나는 식이다 라고 윤회하는 식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을 해주는 이런 용어까지 발견이 되고 있는데 뭐 윤회 없음을 불교 안에서 말하는 것은 부처님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죠. 그래서 존재는 몸, 즉 색과 식이 함께한 상태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식에게 몸이 있는 상태를 지시하는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몸은 까야이고 있다는 사뜻, 산뜻 인데 사뜻 까야로 결합한 뒤 발음의 변화로 삭까야가 된 용어입니다. 보통 유신이라고 번역하는데 몸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식이 무명과 애 때문에 몸으로 가서 몸이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 유신, 삭까야. 그렇다면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이 기뻐하는 삶의 결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의 존재는 그대로 몸이 있는 상태, 즉 유신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 22번 상류타 78번 사자경 등은 신들도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유신에 속해 있다. 고하여 중생이라면 신이라 해도 몸이 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신들에 대해서 또는 색계 무색계 높은 신들에 대해서 아니면 무색계라는 가장 높은 하늘의 신들에 대해서 화생하는 그 중생들 특히 무색계 색이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뭐 이런 존재 상태들에 대해서 몸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네, 사자경에서 보면 신들도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유신에 속해 있다 라고 해서 중생이라면 신이라도 몸이 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다만 화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테란스브로의 인간이나 축생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 상태, 눈에 보이는 몸의 구조를 가지지 않고 몸이 있기는 있는데 그 지수화풍 4대의 결합 구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우리는 빛을 볼 때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만으로 빛을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빛의 전부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빨강의 바깥쪽에는 적외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빛이 있고 보라의 바깥쪽에는 자외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빛이 있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훨씬 더 넓은 범위에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요만큼만 보거든요. 존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테란스파라는 사생의 존재 상태가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인 우리는 테란스의 범주, 인간과 축생이라는 두 가지 범주가 보여주는 구성 상태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테란스 바깥쪽에 다른 존재 상태는 없다라고 단정 지어야 하느냐?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 가시광선 밖에 있는 적외선 자외선은 없다고 말해야 옳으냐? 이렇게 접근해 봐야죠. 그래서 테란스의 인간과 축생의 존재 상태 말고 다른 존재 상태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가시광선 밖에 있는 빛의 상태는 과학에 의해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하잖아요. 그러나 존재 상태에 대해서 화생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는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요? 첫째로는 스승에게서 배워서 아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원초적 바른 견해로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접 보아 알 수 없는 거는 스승에게서 배워 알아야죠. 우리가 보통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거 잘 모르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서 과학 공부를 통해서 있는 줄 알고 필요하면 나중에 직접 기계를 통해 가지고 적외선, 자외선을 확인하면 되죠. 뭐 병원만 가면 늘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죠. 화생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본적으로 선생님, 스승이신 부처님에게서 있어요? 없어요? 여쭤봐서 있다는 대답을 들음으로써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고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네, 우리가 부처님이 일러주는 이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의 길을 잘 따라가면,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힘에 의해서 눈을 뜨면 화생하는 중생이 지옥과 아기와 천상 이렇게 세 갈래 길을 구성하는 존재 상태들이 화생이다. 이 화생하는 중생들이 있구나 라고 직접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윤회하는 중생들의 존재 상태가 태어날 곳이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는 테란습화 사생으로 구성된 5갈래가 있다 라고, 지옥부터 천상까지, 그러니까 신들까지도 화생이라는 존재 상태이지만 몸과 함께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배워 알고 수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 부분 하여간 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해서 화생인 특히 신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신을 인정할 수는 있는데 그 신이 몸이 없는 존재 상태라거나 요렇게 잘못 보는 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사자경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중생이라면 신이라 해도 몸이 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 니카야 106번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경. 비상비비상처는 참으로 맨 앞에 있는 집착이라고 하여 비상비비상처가 집착된 영역, 즉 중생세상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중생세상에 속한 유신에 대해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삶과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삶,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경향, 욕상과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경향, 지금 여기에 속한 색들과 다음 세상에 속한 색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속한 색의 경향, 색상과 다음 세상에 속한 색의 경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경지의 상과 무소유처의 상과 비상비비상처의 상, 이런 유신이 있을 때까지 유신이다 라고 해서 유신의 영역이 소유의 삶, 그러니까 욕계죠. 지옥부터 인간까지 그 소유의 삶 이후에 비상비비상처까지 전체적인 영역을 유신이라 하고, 이런 유신이 있을 때까지 유신이다. 유신이 뭐냐? 마음에게 몸이 있는 상태다 라고 해서 그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음에 의한 심의 해탈이 불사라고 하여 맨 앞에 집착인 비상비비상처를 벗어난 것으로의 해탈과 불사의 실현을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유신, 몸이 있는 상태가 비상비비상처까지 포함한다라는 부분 보았고요. 자, 유신은 다시 오치온으로 연결됩니다. 22번 상류타 105번 유신경 등은 까따모쩌 비카웨 사카요 빤쭈 파다나 칸다 띠싸 왓자니양.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유신인가? 오치온이라고 말해야 한다 라고 하여 색치온, 수치온, 상치온, 행치온, 식치온이 유신이라고 알려줍니다. 색과 식으로의 유신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과정에서 파생된 것들의 누적인 수상행과 함께 오온을 구성하고 여기에 집착할 때 오치온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신의 확장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치온이 곧 유신으로의 중생이고 존재인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치온으로의 나는 지난 삶의 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나는 지금을 살아가는데 촉과 작의에 의한 활성화입니다. 참, 그래도 우리가 이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 활성 요소에 의한 활성화라는 이 활성화의 개념을 보아낸 거 정말 훌륭한 일이죠. 촉과 작의에 의한 활성화, 작의에 의해 대상을 알고 분별함, 아는 마음, 촉에 의해 대상을 경험, 느낀 경험합니다. 이런 활성화의 관점에서 나는 오온과 촉, 작의로 확장되는데, 경은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12번 상류타 2번 분석경은 식과 명색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사는 곧 행이기 때문에 집착의 양상경,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은 오온과 촉, 작의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한다. 어떻게인가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명색 파생된 것과 물질인가? 수상사 촉작의 이것이 명 파생된 것이라 불린다. 사대와 사대조색 이것이 색 물질이라 불린다. 이렇게 이것이 명이고 이것이 색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명색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자, 명과 색이 있어요. 루파라는 색이 있고 나마라는 명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네, 나마루파 명색이에요. 요때 웨다나 산야 째따나 수상사 파서 마나시 까라 촉과 작의 이것이 나마 명이라고 불린다. 우리는 이제 요 명을 파생된 것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명이 수상사 촉작의 요 5가지로 구성된다. 색이라는 것은 4대와 4대조색이다. 요게 정의사항인 거예요. 부처님의 정의사항이다 라는 거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명색과 짝을 이루는 식에 대해서는 비구들이여 무엇이 식인가? 이런 6가지 식의 무리가 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것이 식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식은 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안식 내지 의식 6가지다. 라고 이게 부처님의 정의사항이다. 그래서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은 지난 삶의 누적인 오치온으로의 내가 촉과 작의에 의해 지금 세상을 만나는 활성 상태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존재유도 활성의 측면을 설명하는데 활성 존재 부따입니다. 사식, 짜따로 아하라 해서 4가지 자량 요래되죠. 뭐 내일 볼 거예요. 사식은 비구들이여 활성 존재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4가지 자량이 있다 라고 하여 존재와 바와 존재와 차별되는 활성 존재 부따를 말합니다. 네, 짜따로메 비카웨 아하라 부따낭 해서 요게 부따 활성 존재의 복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뭐 소유격, 역격 2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따라고 하는 활성 존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재와 차별되는 활성 존재. 자량은 애를 인연 자라남 생김 기원으로 하기 때문에 활성 존재 부따는 존재가 애에 의해 활성화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요게 뭐 포인트죠. 활성 존재는 존재가 가래에 의해서 활성화된 상태. 이런 이해 위에서 활성 존재경은 활성 존재에 대해 여무이탐 소멸을 실천하면 유학이고 여무이탐 소멸하여 집착 없이 해탈하면 법을 헤아려 하는 자 상카따 담마 즉 아라한이라고 알려줍니다. 네, 392쪽에서 뒤에 보겠습니다. 뭐 요게 이제 부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어근으로 그 바와하고 연결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라는 하나의 어근에서 요게 이제 to become 이라는 의미의 어근인데 바와띠 해서 becomes 되다 또는 존재하다. 바와 the state of existence 존재하는 상태 이렇게 돼서 이제 존재라고 번역되고 부따는 become도 되고 exist도 되고 해서 바와띠의 과거 분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되어진 것 어떻게 되어졌어? 누적에 의해서 되어졌어. 누적된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바와가 촉과 작의에 의해서 활성화된 상태 그렇게 활성화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이제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구체적으로 활성 존재라고 부따를 번역한다.
그렇다면 콤마가 잘못 찍혔네. 잠시만요. 네, 콤마 오타 수정하겠고요. 그렇다면 유신 오치온 식명색의 진행과 존재 유바와 활성 존재 부따의 양방향의 전개를 참작할 때 활성 존재 부따는 식과 명색으로 구성된 활성화된 나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요거 찾아낸 거예요. 활성 존재 부따에 대한 이런 이해는 두 개의 경을 통해 검증되는데 유로부터 생이 있고 활성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맞지만 이까야 1번 근본 본문의 경. 그 활성 존재 부따가 있을 때 유깁이 있다. 12번 상류따 12번 몰리아 빠푸나경입니다. 네, 요거 그러니까 검증되는 거예요. 몸이 유지되는 금생의 삶 동안에는 순환에서 삼식과 사명색으로 5. 유깁의 조건이 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10. 유 바화를 조건으로 태어나 생 늙고 죽는 12 노사 삶의 과정의 주체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부분 뒤에 자세히 소개될 겁니다. 이때 활성 존재 부따를 구성하는 식과 명색에 대한 이런 관점도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량에 대한 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애가 있으면 거기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이 참여한다. 명색이 참여할 때 행들이 성장한다. 네, 요거 탐이승경이죠. 라고 하여 유깁으로의 순환 과정이 설명되는데 몸이 무너져 죽지 않았을 때 식과 명색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의 측면입니다. 디가니카야 11번 대전기경과 12번 상류따 65번 도시경에 의하면 몸으로 가는 것은 식, 윈야나입니다. 앞에서 보았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 또는 몸을 포함하는 명색과 함께하여 나를 구성하는 식은 다시 몸으로 가서 새로운 몸과 함께 하는 삶을 시작하는데 네, 요게 다음에 존재 있음, 이고 생, 태어남입니다. 한편 앙구따라 니카야 세세모음 62번 근본교리 등 경은 찬낭비카웨 다뚜낭 우파다야 갑바사 왁간띠 호띠 옥간띠야 사띠 나마루팡 비구들이여 육계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모태에 듬이 있다. 듬이 있을 때 명색이 있다. 라고 하는데 식은 죽고 태어남의 과정에도 물질 요소와 분리되지 않아서 지수화풍 공식의 육계로서 모태에 들어오고 이때 모태에는 명색이 있어서 육계로서 붙잡은 식을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 부분 우리가 자주 보는 거죠. 그런데 왜 식이 들어올 때 색이 아니라 명색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식이 전생에서 이제 어머니의 몸으로 들어와요. 이때에 중생으로 있는 한 이 죽고 태어남의 요 순간마저도 식이 물질로부터 독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육계로서 온다. 요건 알겠는데 그러면 육계로서 붙잡아가지고 어머니의 태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색이라고 하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본교리 등 경우에서는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듬이 있을 때 명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듬이 있을 때 색이 있다라고 해야 몸이 있구나 이럴 텐데 명색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식이 들어올 때 색이 아니라 명색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수정란의 형태로 식을 만든 것이 단순한 물질 요소로서의 색이 아니라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유전되는 DNA에 의한 몸으로의 삶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DNA에 의한 몸의 연결도 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뭔가요? 요게 우리가 시작하는 페이지에서 본 거 바로 요 그림이잖아요. 몸이 부모님한테서 오는데 이게 그냥 단지 물질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삶의 역사, DNA를 담고 와서 몸이 형성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 식은 나의 역사를 담은 식과 남의 역사를 담은 몸 하면서 명색의 서로 조건됨,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네, 이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네, 이렇게 DNA에 의한 몸의 연결도 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경을 보면서 이런 내용 정말로 DNA에 의한 몸의 연결, 부처님 당시에 뭐 DNA라는 개념이 알려져 있던 거 아니죠.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6개의 붙잡음에 의해서 몸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단지 몸이 아니고 명색이야 라고 해서 이런 그 부모님의 삶의 역사를 담고 있는 명색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 요즘 말로 해석하면 DNA에 의한 몸의 연결,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이죠. 자, 이때 몸으로 가는 것은 식은 나의 전생에서 옵니다. 그리고 몸을 구성하는 것인 명색은 부모님의 가계, 즉 남에게서 옵니다. 식과 명색은 이렇게 각각의 삶의 연장선 위에서 함께 만나 나를 구성합니다. 다만 식은 나의 삶의 연장이어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명색은 남의 삶에서 와서 한평생 나를 구성하지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요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이건 좀 전에 본 그 내용이죠. 그렇다면 삶이 악단의 몸 바꾸기에 의한 정적 과정의 단순한 전개가 아니라 나의 역사를 담은 심과 남의 역사를 담은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성해 가는 동적 과정의 복잡한 전개, 무아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윤회에 대한 본질이죠. 이렇게 존재, 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요런 질문은 중생이라는 개념, 존재라는 개념, 유신, 활성 존재라는 이런 연결된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답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 몸과 마음에 의한 나의 형성, 좀 전에 다시 보았던 그 표지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그림, 존재는 무엇인가 해서 바로 중생과 존재와 유신과 활성 존재를 하나의 그림으로 엮어놓은 그림이 이제 바로 옆 페이지에 있어요. 보겠고요. 이런 이해는 몸의 비중에 대해 차별합니다. 상견에서 몸은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지만, 연기된 식의 윤회에서 몸은 식과 대등하게 참여하여 나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몸에 구속된 삶이고,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이 몸과 함께하는 현상입니다. 결국 중생으로부터의 벗어남은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종기와 그 뿌리, 해서 우다가경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중생은 몸에 구속된 것이다.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이 몸과 함께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을 해탈, 벗어남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의 범주에서 이 식을 구속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존재라는 나라는 존재를 볼 때 몸의 구속 상태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네, 이런 부분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을 이제 시간 됐습니다. 이제 퇴장하실 분들 또 준비해서 하루 일과 시작하시고요. 제가 마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런 그림을 하나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존재는 무엇인가? 중생, 존재, 유신, 활성, 존재 네 가지 개념을 묶어봤어요. 그래서 보면 존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몸에 제약된 삶이에요. 몸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옮겨가고 윤회한다. 무엇 때문에 옮겨가고 윤회하느냐? 무명과 가래 때문이다. 무명과 가래가 있는 상태가 중생, 삿다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제 요런 개념이 있는데, 자, 이럴 때에 중생이란 개념은 욕계 중생, 요교, 색계 중생, 세교, 무색계 중생, 무세교 이렇게 있고요. 이럴 때 이제 보면 바로 중생이 무명과 애이고, 그러면 무명과 애 때문에 옮겨가고 윤회한다라는 것은 다시 존재로 태어남을 말한다. 교리문답의 큰 경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존재로 태어난 상태를 존재유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로 태어남이라는 것은 우현경에 의하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몸으로 간다라는 요 말이 뭔가요? 식이 다시 몸 있음의 상태를 구성한다라는 거죠. 요런 사뜨와 까야, 몸 있음의 상태가 유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존재를 말할 때 사까야, 유신이란 개념이 처음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또 유신이라는 식이 몸 있음의 상태에서 삶이 누적되면 앞에 유신경에서 보았듯이 오치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치온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들 식이죠. 자, 요런 상태에서 오치온의 촉과 자의에 의한 활성화 과정이 거쳐지면 어떻게 돼요? 식과 명색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 식과 명색을 우리가 또 오늘 공부했지만 존재, 유, 바와가 식과 촉과 자의에 의해서 활성화된 상태가 부다, 활성 존재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오치온의 활성 상태가 식과 명색이고 존재가 활성 존재가 된 것이 식과 명색이고 해서 양쪽 방향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그 중생경에서는 관심과 탐과 소망과 애에 의해서 중생이 되는 거, 중생의 특징을 말하고, 교리문답의 작은경에서는 또 집착, 지나친 관심을 말해서 요것이 취다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뭔가요? 욕탐이라는 집착이 색수상 행들 식을 붙잡은 것, 그게 오치온이다 하는 것을 중생경, 교리문답의 작은경의 연결관계로 색수상 행식이라는 삶의 누적이 집착되어서 오치온이 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활성 존재가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순환해가지고 몰리아 파쿠나경이 말하는 그 활성 존재가 있을 때 유깁이 있다. 이런 순환 관계를 보여주고요. 몸이 무너지면 맞지만 이까야 1번 근본 법문의 경이 말하는
유로부터 생이 있고 활성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라고 해서 몸이 무너지면 일단 다음 생에 가서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늙고 죽는 그 삶의 과정을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활성 존재, 지금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활성 상태, 이 활성 존재가 살아가는 과정이 늙고 죽는 과정이다. 이렇게 활성 존재, 붓다라는 개념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맞지만 이까야 1번 근본 본문의 경과 12번 상류따 12번 몰리아 빠꾸나 경 두 개의 경이 바로 이 존재가 오치온인 존재가 촉과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된 상태를 활성 존재라고 한다라는 이 나는 누구인가가 유신에서 오치온으로 다시 활성 존재로 확장되어가는 나는 누구인가, 업을 잇는 자인 나의 존재 상태를 유신과 오치온과 활성 존재로 요렇게 그 설명하는 것이 그 검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중생, 존재, 유신, 활성 존재 네 가지를 하나로 엮어서 설명해 봤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안에 있는 박스는 우현경, 몸으로 간다라는 말에 의해서 전생의 나에서 식이 오고, 그런가 하면 부모님, 그러니까 남의 역사인 부모님에게서 명색이 온다. 부모님은 근본교리 등 경에서 이제 DNA 유전 형질을 담고 명색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식과 명색인 활성 존재가 구성되는 이런 부분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냈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답을 많이 말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그 중생이라는 말, 존재라는 말, 유신이라는 말, 그리고 활성 존재라는 말,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이 그림에서 꿰어내는 이런 시각으로 하나의 관점에서 이 네 개의 단어, 네 개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성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들어가는 글의 5번째 주제, 고의 당사자, 존재는 무엇인가에서 중생과 존재와 유신과 활성 존재로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대답. 물론 거기에 업을 잇는 자를 근본으로 그 위에서 세 가지 존재의 양상을 소개했고요. 마무리에 가서 존재는 무엇인가, 중생과 존재와 유신과 활성 존재라는 이 네 가지 개념을 하나로 꿰어가지고 그림으로 제시한, 어저께 제가 그 좋은 인연 선조 인터뷰에 가서 이 책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라고 할 때 이제 몇 가지 그 특징을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얘기가 뭐예요? 교육의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잖아요. 시청각 교육.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는 이런 시청각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끌어올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뭔가요? 불교 교리를, 경을 그냥 글로만 보아서 제각각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 이거를 시청각 교육, 네,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거 소리로 들려주죠.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시각적 교육이라는 우리 책의 정말 특징은 바로 이렇게 경을 해석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그래서 시각적 교육을 이끄는 이게 이 책의 특징입니다. 이 책에는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라는 두 방향성을 가지고 110개나 되는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했는데 정말이죠. 우리가 시각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참 해피스님 화공과 잘 나왔어요. 화공과 나와가지고 제가 어제도 SK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 제가 하던 역할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보고서를 좀 깔끔하게 잘 작성하려면 이렇게 도식이 필요하고 뭐 이제 이런 제가 보면 화공과 나오고 SK에서 그런 업무를 보았던 것이 불교를 시각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일의 토대가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삶의 과정이 그렇게 쌓여가지고 뭐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